발주서 정리하면서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점 없어? 있죠. 옵션이 많다 보니까 음. 이렇게 하나의 상품에 뭐 색깔도 있고 사이즈도 있을 거고 아, 네,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하면은 어떻게 전달 줘야 될지. 아니, 뭐, 요 정도로만 적어놔도 돼. 근데 사실, 뭐, 그렇게 네네. 따로 그렇게 하는 건 필요 없을 것 같고. 네. 여기 사진 들어가지. 네. 그 다음에 해당 제품 URL 들어가고. 네. 상품명. 에이전시한테 이 파일을 전달했을 때, 네. 네. 소통할 때, 그거 있잖아요. 그거 막 이럴 수는 없으니까. 소통하기 편하라고 임의로 적어 놓으면 되는 거고. 옵션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칸을 다 나누게 되면 너무 많아지니까 네. 이런 식으로만 적어주면 될 것 같아. 뭐 퍼플 10개, 민트 10개, 핑크 10개, 그리고 총 수량은 30개다. 이 30개가 10개씩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거잖아. 네. 근데 이렇게 단가 부분에서는 무조건 나눠줘야 돼. 만약에 이건 5.7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6.7이잖아. 네. 그럼 무조건 나눠야 된다고. 이해되지? 네네. 그렇게 하고. 그리고 이거는 어때? 해보니까 좀 편하지, 이렇게 해놓으니까. 네. 확실히 이렇게 가늠이 좀 가서. 그치. 네. 이게 이제 위안화 곱하기 송금 환율. 네. 근데 네가 어차피 돈을 보낼 때는 US 달러로 들어간단 말이야. 네. 물건이 소량이다 보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. 네. 최선을 다해서 맞추더라도 한 1.5? 1.5나 1.6은 봐야 돼. 네. 물건을 발주하게 되면 네. 거기에 해상 운임도 들어갈 거고 네. 관부가세도 들어갈 거고 네. 핸들링 차지도 들어갈 거고 네. 관세사 수수료도 들어갈 거고 CO 비용도 들어갈 거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율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핸들링 차지, 뭐 CO 비용, 관세사 비용만 하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야. 네. 네가 근데 만약에 50만 원의 물건을 발주를 하면서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금액 자체가 벌써 20%란 말이야. 네. 이미. 그럼 1.2를 해버린 거랑 똑같단 말이야. 그치? 거기에 이제 물류비를 해상 운임을 1CBM 언더로 뭐 0.5CBM 단위로 잡아주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1CBM 거의 다 받아버릴 거야. 보어딩에서는. 네. 그렇다 보니까 물건값이 작다 보면 필연적으로 수입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진짜 뭐 사람들이 2배까지 봐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네.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너는 이제 수입하려는 물건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네. 이게 부피가 작잖아. 네. 그래서 해상 운임은 좀 잘 얘기를 하면 포워딩에서 좀 풀어줄 것 같단 말이야.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돼? 맨 밑에 합쳐놨거든요. 아 이거? 네. 맞네. 한 2,900위안 정도 되니까 한 50만 원 좀 남짓 하겠다, 그지? 네. 59만 원 정도 나와 있고 여기에 1.5 하면 88만 원 정도 들어가겠네. 대략인 거고 정확하진 않거든. 네. 그래도 네가 한 9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. 좀 무리했는데 괜찮냐? 우리 6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했는데 좀 어.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지. 네, 욕심도 생기고 춘절도 네. 앞두고 있어갖고 압박감이 아마 좀 더 있으니까. 그럴 거야. 네.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네. 에이전시에 전달을 해야 되잖아. 네네. 메일로 보내도 되고 네. 그냥 위챗 내가 연결을 해줄 테니까 위챗으로 이렇게 파일을 넘겨줘도 돼. 근데 너는 이 파일은 무조건 관리를 잘 해야 돼. 네. 알겠지? 이게 우리 자료 보면 진짜 몇 년 전 파일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. 네. 거기서 가격이 변동되면 변동된 파일들로 다 수정해서 가지고 있는 이유가 꼭 찾아보게 돼 있단 말이야 나중에. 그래서 관리를 항상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고. 네. 하나의 팁을 주자면 소량 다품종이긴 하지만 완전 생뚱맞은 다른 카테고리의 제품들로는 하지 않고 네. 연관 제품으로 내가 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네가 1688에서 소싱하다 보니까 네가 원하는 A라는 제품을 딱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할 거라고 그 맞아요. 셀러가. 그지? 네. 그런 곳에서 여러 제품을 소싱을 하게 되면 네. 중국 내륙 운송비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. 발주량이 높아지면 뭐 당연히 그런 내륙 운송비 관련해서도 이제 협의를 한 게 되는데 네. 거의 초도 샘플이잖아 이거는. 네. 그러니까 샘플 비용에 막 내륙 운송비까지 더해지다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. 품목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에이전시한테 넘기고 내가 오늘 소개를 시켜줄게. 네네. 그래서 통화를 한번 하고 네. 중국 현지 상황에 춘절을 앞두고 있어서 네. 이 물건이 제대로 배송을 시작할지도 모르겠어. 아, 1월 춘절 연휴가 이제 인부들이 막 떠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도 나도 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그냥 통화하면서 좀 이것저것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. 그대로 네네. 일단은 발주를 넣을게. 자신 있니? 답할 자신? 물건이 오기만 한다면 새로 시작한 친구 인사를 좀 드릴까 해갖고 제가 전화를 바꿔드릴 테니까요. 네, 잘 챙겨주세요, 사장님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예. 사장님, 안녕하세요.
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네. 처음 진행하다 보니 궁금한 게 너무 네. 많아가지고 앞으로 좀 네네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예, 저도 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챙겨주세요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잘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얘가 처음 시작하는데 춘절을 딱 앞두고 있어서 그게 발주가 제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네요. 네, 네네. 1월 초까지 지금 주신 거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다음 주까지네요. 그죠? 네네네. 좀 빠듯할 수도 있겠죠. 다음 네네. 주가 그래서 되면. 저희가, 그쵸. 왜냐면 이제 춘절 전에 중국 공장들은 보통 이제 법정 휴일은 여기도 일주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만 춘절이 가장 큰 휴일이라서 그리고 공인들이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라서 지금까지 보통 춘절을 쉬면은 길게는 한 달, 더 네. 길게도 쉬는 경우가 있어요. 중국 춘절이 언제부터예요? 그러면 정확하게? 1월 21일부터 음. 1월 27일까지예요.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릴 때는 춘절 기준으로, 설날 네. 기준으로 한 달 반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공지를 드려요. 지금 상황이 이런 어떤 상황이고 미리 주문을 주십사 하고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춘절에 있어서 뭐 물건을 좀 빨리 받아볼 수 있는 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른 게 있을까요? 예, 뭐 가장 좋은 거는 미리 발주, 가장 선발주가 가장 좋고요. 그렇죠. 네.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되신다 그러면 물품 목록이 오면 네. 저희가 이제 각 공장이나 업체나 이제 다 찾아봐요. 그래서 네. 만약에 재고로 갖고 있는 곳이 있으면 예, 그렇게 되면은 뭐 일주일 안에도 보낼 수는 있죠. 1월 14일 이후에 들어오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공장들에서. 네네네네. 중국 내 창고에 좀 보관을 해주셨다가 2월 초에 바로 이렇게 또 보내주실 수도 있는 건가요? 네네, 그렇게 되죠. 그래서 저희 창고 아니면은 네. 공장의 창고 저희가 그 일정을 맞춰서 네네. 저희가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. 그러면 1월 달에 마지막으로 띄울 수 있는 게 14일인 거예요? 1월 14일 토요일? 네네.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뭐 네. 춘절 영향도 있어서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 공장 휴식이 들어가는 곳이 있긴 한데 1월 8일 네, 요 정도까지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간, 그다음에 저희가 물건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한 1월 14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물건의 마지막 발주는 뭐 최대한 그냥 최대치로 보면 다음 주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고 네네, 그렇죠. 14일 날 마지막으로 물건을 띄울 수 있다. 그리고 보통 에이전시들은 15일부터 뭐 31일까지 휴무를 갖고 2월 1일 날 그러면 복귀를 하셔서 물건을 이제 다시 준비를 하셔서 보낼 수 있는 게 2월 중순. 아, 그 경우 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미리 주문을 해서 춘절이 끝나는 기간이죠. 그러면 저희가 이제 휴무를 갔다 오고 나는 예, 1일부터 아마 저희는 업무가 시작되고 그 네. 물건을 바로 보내는 그런 네네. 일을 할 것 같아요. 에이전시에서 해주시는 역할이 어떤 거가 있는지 좀 설명을 짧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? 네네, 저희가 이렇게 발주서를 저희가 받으면 좀 확인을 하고 업체를 찾고 최저가, 그 다음에 무조건 싸다고 그래서 가격이 낮다고 그래서 이 품질이 또 한국 가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질이면 그렇죠.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네네. 최저가와 이 가격 품질이 어떤가를 저희가 먼저 보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손님들께 그거를 말씀드려요. 네네. 여기 아무리 가격이 위에 낮은 게 있지만 요게 품질이 이런 것 같고 아니면 직접 그 핸들링하는 공장이 아닌 것 같거나 그 중간 업체거나 이럴 경우는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이제 소통을 하죠. 소통을 네네. 하고 나서 구매를 원하시면 저희가 구매를 하고 중간에 그 과정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들어오는 날짜를 확인하고 건품을 해드립니다. 근데 건품을 해드리는 요거는 간단한 건품은 저희가 받는 수수료에서 하지만 그 전수 검사거나 알바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네네. 그게 조금 더 가격이 따로 책정이 되고 있어요. 저희가 알바 만약에 고용을 해서 이 일을 작업비를 붙이면 중국 인건비가 어느 정도예요? 시간당?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춘절 같은 경우가 되면은 가격이 정말 가파르게 오릅니다. 그러니까 1인당 중국 돈으로 20원 이상까지 올라가거든요. 네. 예. 근데 20원, 뭐 22원, 21원 요 선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춘절이 아닌 보통 일반적인 시간에는 네네. 보통 한 19원, 예, 20원, 네, 이 정도 선이죠. 근데 저희는 많이 오르긴 했네요, 그죠? 그죠. 지금 인건비는 계속 좀, 예, 여기 상승하는 분위기고요. 근데 이제 뭐, 한국에 비하면은, 뭐, 그쵸,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, 상승 속도는 조금 빠른 듯 합니다. 맞아요. 네. 감사합니다, 사장님.